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언론에 올라온 한류, 경제적, 정치적 화폐가 된 한국 문화란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교육에 20년 이상 투자하면서 한국은 사회 경제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한국 문화는 관습에서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협상의 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류라고 하며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 문화의 물결을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K-팝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지배하는 하이라이트는 2021년 미국 음악 차트 핫100의 정상에 오르는 한국 최초의 그래미 후보가 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입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인 K-드라마는 시청각 제작의 독특한 스타일로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리는 드라마 라운드 6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한편 영화 기생충은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블록버스터이자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 작품의 퀄리티를 입증했습니다. 시청각 및 음악산업 외에도 한국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요리, 관광, 미학, 정치 및 패션과 같은 다른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회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자신을 발견한 국가로서의 위협입니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결과 한국은 일본의 지배 아래 살았고 이후에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북한과 함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긴장의 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페루남부크 연방 농업대학에서 소비 일상생활 및 개발 석사학위를 취득한 커뮤니케이터 엘렌 산타나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나라는 북미 문화의 특성에 따라 변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보수정권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을 제안했습니다. 엘렌은 한국은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시장의 일부가 되기 위해 문화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류 현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물결은 문화 혼성화의 결과로 문화를 접촉한 다른 사람의 특성을 포함할 때 새로운 또는 문화적 전환을 초래하는 다른 문화의 혼합입니다. 북미인들과의 접촉은 이 혼합을 K-팝 노래의 영어 구절과 같은 미국 문화의 측면을 한국 작품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와 연예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면서 한류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소프트 파워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책이나 국가 간 간접적으로 그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엘렌은 한류는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다가왔고 이미 전세계의 팬과 추종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K-드라마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퍼진 한국 최초의 문화상품이었습니다. 아시아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덕션은 독특한 시청각 언어를 사용합니다. K-드라마는 K-드라마다, 시리즈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형식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코리아인 잡지의 창시자인 나이라 누네스가 말했습니다. TV 골보가 하는 것과 같이 12개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브라질 미니시리즈 형식에 더 가깝습니다라고 그녀는 비교를 합니다. 코리아인 편집자인 캐롤 아키오카는 한국 드라마의 시청각 모델을 브라질 연속극과 비교합니다. 브라질 작품에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캐릭터가 있고 드라마는 확실히 정교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K-드라마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평균 16에서 20부작의 짧은 것과 60에서 100부작의 긴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보통 아침에 TV로 방송되며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처럼 길이가 짧은 것이 해외에서 더 성공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K-드라마는 매우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는 정부의 문화제작 장려로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인기를 끌었고 배우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스타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작품에 대한 접근이 정부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한국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다음 K드라마는 항상 자막과 함께 공개 또는 비공개로 TV에 표시되었습니다. 아시아의 한류 저항은 서구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라고 나이라는 설명합니다. 서구에서는 K-POP 그룹의 성공 이후 K-드라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복제는 아시아 문화 팬들로부터 도착하고 확산되며 이러한 TV 제작물이 정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근 스트리밍 플랫폼의 대중화로 드라마가 새로운 시청자층에 도달했습니다. 더빙은 K-드라마가 일반인들과 가까워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K-POP 팬이나 한국 문화 팬만이 아니라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 이를 팔로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증가 중입니다 라고 캐롤은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한류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 속에 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K-드라마의 부상은 한국이 다른 나라의 개방이 시작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문화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편집자 캐롤 아키오카가 설명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다른 국가의 소비자를 한국 문화에 더 가깝게 만들고 국가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전술로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연예계를 뛰어넘는 일종의 중개 문화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연예계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 아이돌이라 불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본 모델의 영감을 받은 이 용어는 우리가 브라질에서 흔히 알고 있는 아이돌이나 스타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이 된다는 것은 예술적 재능 자체보다 팬들 사이에서 카리스마, 명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이돌 문화의 영감을 받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작동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기부터 노래까지, 패션에서 마케팅까지, 무대에서 공연장까지 완벽한 훈련을 거칩니다. 한국은 보여줄 이미지에 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돌은 국가의 명함입니다 라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작업을 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유튜버 펠리피 케이스가 설명합니다. 아이돌이 담배를 피우고 남자친구가 여러 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 팬들에게 좋은 눈으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1995년에 설립된 SM 엔터테인먼트는 이 교육 시스템의 선구자 중 하나였으며 업계의 관행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아, SES, H.O.T, 샤이니, 소녀시대, 엑소, 레드벨벳, NCT, 에스파 등 주요 K-POP 그룹과 솔로이스트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적 성공 모델은 다른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아티스트들은 소녀시대의 솔로이자 리더인 가수 태연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우울증과 불안과의 싸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예술가의 표준화는 대중과의 식별에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펠리페에 따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룹 에스파의 멤버 지젤은 각종 연애 프로그램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돌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직설적 화법을 씁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 자신과 같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K-POP이 이전에는 개성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또 다른 예는 인디 포크 사운드에 더 가깝고 자신의 노래에서 정신건강, 성 및 마약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아이돌 비비입니다. 시각적 작품에서 보여지는 다른 한국 문화적인 측면들도 서양 팬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요리와 패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한국 식당을 여는 것과 한국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반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작가인 캐롤 아키오카는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온라인 챌린지를 언급하며 정말 인기를 끌었던 매운면 챌린지를 보았습니다. 먹방은 한국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전 세계 수천 곳의 사람들이 먹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코리아인 잡지의 창립자인 라이라 누네스는 말합니다. 한류의 또 다른 영향은 패션 산업에 있습니다. 아이돌은 이미지, 스타일 및 미학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한국과 세계와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적 도구가 됩니다. K-POP은 메이크업, 의복, 네일 등 시각적인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고 라이라는 말합니다. 그 결과 샤넬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의료 브랜드와 많은 국내 아티스트들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이돌 외에도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아티스트에게 드레스를 입히는 이소혜, 해외 행사에서 브라질 팝 디바 아니타 등에게 자신이 스타일한 옷을 입혔던 한국 스타일리스트들은 패션계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브라질 한류 칼럼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첫 한류 칼럼치고는 잘 정돈되고 세세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가끔 해외 칼럼을 보면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현지인이 아니라 정보를 해외 언론이나 자국에 있는 한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기사를 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류가 점점 더 정착하고 퍼지면서 한류에 대한 역사는 자연스럽게 정돈되고 자리 잡아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한류가 더 일찍 정착한 동남아 칼럼이 오히려 북미나 남미, 유럽 칼럼보다 더 핵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브라질 칼럼으로 시작해서 브라질에서도 한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브라질에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